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감정들을 느끼잖아요. 힘들다라는 감정도 하루 만에 극복되는 것도 있고 정말 영영 극복이 안 될 것만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게 진짜 여러 일들과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나의 뇌를 지배해버리니까 더 이상 살 의욕, 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힘들다. 이 상태는 정말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이거를 나 안에 갖고 있으니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친한 몇 명에게는 말을 해보자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속마음을 조금씩 털어놔 봤는데요. 그럴 때 돌아온 대답들은 이랬어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수연아, 너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누구나 다 힘들다. 참고 사는 거지. 그런데 저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을 해버린 사람은요, 저 말들이 하나도 가슴에 안 울려요. 그냥 의미 없게 들리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저의 마음의 문은 닫히고 사람들을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제가 아직 건강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엄마가 내가 죽으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그런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이게 아니었고, 아니 나 정말 뭐라도 하나 잡고 싶을 만큼 너무 힘든데 그 순간까지 나는 내 자신이 아닌 엄마를 생각해야 되고 남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잘 생활하다가 이런 힘듦이 갑자기 터졌어요. 이런 게 왜 갑자기 터질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럴 때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감정이라는 단어랑 이성이라는 단어예요. 제 나름의 정의를 해볼게요. 충동적이고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는 느낌을 감정이라고 해볼게요. 그런 감정들을 내 안의 자아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이성이라고 정의를 해볼게요. 우리는 보통 70%의 이성과 30%의 감정의 밸런스를 이루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감정이 생겼을 땐 70%의 이성과 합해져서 100%의 긍정적인 힘을 발휘해요.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땐 70%의 이성으로 그걸 이겨내죠. 요즘 우리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거나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여러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요즘 유행하는 골프도 쳐보고 테니스도 배워보고 나를 가꿔야지 하고 다이어트도 해보고 좋은 곳에 다녀와서 SNS에 자랑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좋아요도 받고 반응도 좋고 이러면은 그 순간만이라도 되게 기쁨을,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데 이게 과연 내 자아로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이성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이겨내는 과정이 맞을까요?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잠시 덮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비유를 하자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탈취제가 필요한데 향수를 뿌리는 꼴이죠. 그러면 그 향수와 악취가 더해져서 더 독한 냄새가 날 거예요. 매번 이러한 방법으로 그 순간만을 빠져나왔다면 분명 감정이 이성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이미 감정의 비율이 이성을 뛰어넘는 상태일 거예요. 60%의 부정적인 감정을 40%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겨내나요? 이겨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렇게 쌓이고 쌓여서 감정이 99%가 되어버린 사람은 아마 지금 아주 힘들어하고 있을 당신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1%의 이성이 남아있기에 이런 영상이라도 찾아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솔직히 저도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커진 상황에서는 이성으로 그걸 이겨내질 못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정말 기적적인 계기가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었어요. 나는 사실 웃음이 나지도 않고 웃을 힘도 없는데 이제 장사를 해야 하다 보니 손님들을 거짓 웃음으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 나의 감정과 모순되는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됐어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나마 장사가 좀 잘 되는 날에는
이제 커피 내리고 쿠키 계속해서 굽고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어서 그런 날에는 잠시나마 딴 생각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 방 상태가 내 정신 상태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힘들 때는 항상 방 상태가 엉망이었거든요. 가져온 짐들을 그냥 정리할 힘도 없었어요. 하나 둘씩 쌓여가기 시작하고 저는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그냥 누웠어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무섭거나 그러니까 공포 영화, 잔인한 영화 이런 거를 너무 무서워해서 못 봐요. 그러면 밤에 잠도 잘 못 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포 영화, 스릴러, 범죄, 사건 이런 드라마들만 주구장창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했던 건데 정말 힘들 땐 그걸 보고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그 정도로 자극적인 걸 봐야지 아직 나는 살아있구나. 내 감정이 느껴지는구나. 그 정도로 저의 감정엔 어둠이 짙었고 단단했어요. 그대로 쓰러져서 누워서 드라마를 보면서 잠이 들고 그 다음날 준비해서 출근하고 그리고 또 반복.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기 전에 신발을 신으려고 현관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죽어버릴까? 그냥 지금 죽으면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은 오픈 시간을 한참 지나서야 카페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또 이제 쿠키를 굽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카운터 밑으로 쭈그리고 앉았는데 제 눈 바로 앞에 칼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럴까 저럴까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이걸로 그어버리자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서 칼을 손에 집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렇게 칼을 들어 올리는데 단골 손님이 들어왔어요. 단골 손님과 억지로 웃으며 이야기도 하고 주문도 받고 하다 보니 그 억지 웃음이라도 지었던 게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단골 손님은 저의 수호천사였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기가 막힌 타이밍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렇게 최대의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우울함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저는 집에 가면은 하루 종일 누워있고 그러다 이제 웬만한 무서운 드라마들은 다 봤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유튜브 앱을 사용을 해봤어요. 알고리즘의 힘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유튜브 제일 첫 화면에 추천 영상들이 뜨잖아요. 그 중에 그냥 끌리는 거 아무거나 클릭하고 이제 자동 재생으로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보고 있었어요. 보다 보니 롱보드 댄싱 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 순간 처음으로 그러고 보니 나 롱보드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잊고 살고 있었네? 하면서 그때부터 롱보드 영상만 전부 다 찾아봤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무언가에 빠져서 집중을 해서 보고 있는 내 자신을. 그래서 당장 롱보드를 사러 갔습니다. 네, 이 롱보드가 저를 어둠 속에서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유행을 따라하며 그 순간만의 만족감을 느끼며 덮어온 부정적인 감정은 또다시 무언가와 비교를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더 큰 어둠을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내 자아가 찾아낸 기쁨은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비교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즐기면 그대로 나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롱보드를 타면서 정말 괜찮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요. 정말 비 오는 날 빼고 매일매일 탔어요. 그냥 생활 속에서 롱보드를 타고 다녔어요. 요 근래 내가 이렇게나 미쳐서 뭔가를 한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다가 햄스트링이 찢어져가지고 한동안 걸을 수 없게 되었는데도 그것조차 그냥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우연히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되니 의욕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방법조차 모르겠고 그 방법을 찾을 의욕조차 안 생기고 그냥 사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당신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게 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일과 감정들이 쌓여오면서 이 커다란 어둠을 만들어낸 거라면 하나의 원인으로
단정 짓기도 힘들고 그걸 해결하는 것도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기관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의존하면서 극복해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아마 너무 많이 잡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냥 다 놓았어요. 전부 다 놨어요. 정말 너무 다 놔버려서 제 소중한 생명까지 놔버릴 뻔했지만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하나 다시 채워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 깊고 하나하나의 기쁨과 만족감, 행복도 느끼면서 지금은 가끔씩 있는 스트레스, 짜증, 힘듦 이런 것들조차도 지금은 제 삶의 자극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걸 놓아버리면 물론 잃는 것도 있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저는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요즘에도 저를 싫어하고 욕하고 안 맞는 사람들도 분명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면 지금의 나는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강해지고 단단해졌구나 느껴져요. 비움이 있어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거짓 없이 나 자신과 마주하며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마도 진짜 원인, 진짜 이유는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와는 다른 이유일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극복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힘들 땐 정말 쉬는 것도 필요해요. 휴양지 가서 쉬고, 카페 가서 쉬고, 친구들 만나면서 쉬고 이런 것도 좋은데 그런 쉬는 거 말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오로지 나 자신과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인과 단절시키고 그게 어렵다면 최대한 멀어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주세요. 억지로 힘낼 필요는 없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면은 쉴 때조차도 무언가를 되게 열심히 해요. 나는 분명히 회사 연차를 내고 오늘 쉬는 날인데 병원도 가고 이것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방 청소도 하고 밥 먹으러 저기도 가고 카페하러 여기도 가고 이거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정도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당신이라면 또다시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충전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히 쉬어주고요. 시야도 넓혀보고 새로운 도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힘듦은 두 번째 겪어도 너무너무 힘들겠지만 한 번 겪어 경험이 된 힘듦은 이성의 힘에 보태지거든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거나 주변 환경의 변화는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나에게 어둠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힘듦을 극복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는 건 분명 이번의 극복일 거예요.